보조편은 본편에서 생략한 수학적 설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용되는 수학은 고차원적인 것은 배제하고 대학 1학년 과정의 교양 수학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번 네 번째 편은 본편 9번째의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의 확장 과정에서 사용된 수학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번 편 설명은 고전 이론에 단순히 양자 개념을 도입한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을 폐기하고 진정한 양자 이론 확립을 위한 기본이 됩니다.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은 수소선 스펙트럼의 리드버그식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프랑크 헤르츠 실험에 의하여 증명되었을 뿐 아니라 헬륨 양이온과 같이 전자가 한 개인 수소 유사이온 스펙트럼의 실험적 결과도 정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보호 모형을 수소와 수소 유사이온 이외에 확장하여 적용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습니다. 우선 수소의 원궤도 이외에 원점을 중심으로 운동하는 모든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양자 조건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를 존-모펠트가 제안하였기에 보호 존-모펠트 양자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유도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 조화 진동자를 예로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조화 진동자의 양자 조건은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 조건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플랑크가 흑체 복사는 전하의 단순 조화 진동 운동에 의한 전자기파 복사로서 흑체 내의 진동 에너지가 플랑크 상수와 진동수의 곱의 정수배만 가능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조화 진동자의 에너지 E equal NHν로 N이 1, 2, 3의 양의 정수만 가능하다고 하였기에 E 나누기 ν NH가 양자 조건이 됩니다. 단순 조화 진동자의 운동을 위치와 운동량의 상태, 즉 궤적으로 표시하는 가상적 공간을 가정합니다. 위치 Q와 운동량 P를 각 1차원으로만 표시할 때 위치와 운동량의 공간은 2차원 평면 위에 궤적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위상평면이라고 합니다. 단순 조화 진동자는 보조편 1에서 고전 이론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는 T는 P자승 나누기 2m이고 V는 2분의 1 KQ 자승입니다. 따라서 총 에너지는 두 항의 합으로 Q와 P의 함수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위상평면에서 타원 함수가 됩니다. 타원 함수는 X자승 나누기 A자승 플러스 Y자승 나누기 B자승은 1인 식으로 표현되며 이를 XY 평면 위에 그리면 큰 쪽과 작은 쪽 반지름이 A와 B로 그림과 같이 표현되고 타원의 면적 G는 파이 AB가 됩니다. 단순 조화 진동자를 마찬가지로 위상평면에 표현하는 식은 타원의 식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면적 G는 결국 총 에너지 나누기 진동수가 됩니다. 플랑크의 양자 조건 E equal NHν를 사용하면 면적은 J equal NH입니다. 따라서 원점을 중심으로 운동하는 시스템의 일반적인 양자 조건은 위상평면에서 면적이 NH가 되는 것으로 위상평면에서의 면적은 식과 같이 표현되는 운동량을 위치에 따라 폐쇄 경로 적분하는 것이고 이 값이 NH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자 조건입니다. 원 운동의 경우 위상평면에서 면적은 2파이와 각 운동량의 곱인
2파이 m이 되며 이것이 NH이므로 앞서 보호의 양자 조건인 m은 h 나누기 2파이 곱하기 n, 즉 m은 NH바입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이 전자가 한 개 이상인 시스템에 맞지 않는 것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선 스펙트럼의 진동수뿐 아니라 진폭도 이론적으로 구하여 선 스펙트럼의 에너지뿐 아니라 세기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론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주기적인 함수는 어떤 함수라도 풀이의 급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에 의하면 전자의 주기적 운동에 의하여 전자기파가 발생하고 이를 풀이의 급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전자의 위치 변화가 단순 조화 진동에 의하여 전자기파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식과 같이 다양한 파동의 합인 풀이의 급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전자의 위치 Q는 n번째 궤도에서 파동이 진동수 타우가 1, 2, 3회 회전하면서 나오는 파를 n과 타우에 대하여 전부 합을 한 것입니다. Q는 진폭이고 U는 진동수를 나타내는데 n과 타우에 대하여 다른 값을 가진 항들을 모두 합한 풀이의 급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각 파장의 스펙트럼의 세기는 진폭의 자승이기에 Q 절대값의 자승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호의 이론에서는 궤도 사이의 전이에 의하여 전자기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n 궤도에서 n-1, n-2, n-3으로 전이함에 의하여 나오는 파장들도 역시 풀이의 급수에 의하여 표현하면 식과 같이 됩니다. 여기서 전이를 세미콜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대응 원리에 의하여 고전 이론과 보호 이론의 결과를 같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발생하는 전자기파의 세기는 n이 매우 큰 조건의 대응 원리를 사용하여 고전 이론에 의하여 진폭의 절대값의 자승값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소보다 더 단순한 단순조화 진동자를 가정하고 운동방정식과 양자 조건을 사용하여 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조화 진동자의 운동방정식은 본편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표현됩니다. Q닷과 Q더블닷을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계산하고 운동방정식을 좀 더 단순화시킨 다음 대입하고 정리하여 보여지는 식과 같이 얻습니다. 이 식의 왼편은 각 항의 합으로 표현된 것이고 이것이 모두 0이 되어야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하는 조건은 각 항의 익스포넨셜 항의 계수가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U 자승 equal U n 타우 자승이거나 Q n 타우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U equal U n 타우이면 타우가 1일 때, 즉 U n 1의 U이면 Q n 타우는 0일 필요가 없어도 됩니다. 따라서 타우가 2, 3, 4일 경우에는 U n 타우는 U가 아니기 때문에 Q n 타우가 0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이너스 U가 마이너스 U n 타우와 같으면 타우는 1일 때, 즉 마이너스 U n 1이 마이너스 U이면 Q n 타우는 역시 0일 필요가 없어도 되고 따라서 타우 이퀄 2, 3, 4일 경우는 U n 타우는 0이 아니기 때문에 Q n 타우가 0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타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이라는 것은 역방향 회전이고 고전적으로 이는 마이너스 뉴로 표시하므로 일반적으로 뉴 n 마이너스 타우는 마이너스 뉴 n 타우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뉴 n1은 뉴 n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뉴 이퀄 뉴 n 마이너스 1인 경우에만 qn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고 그 이외에는 qn 타우는 모두 0이 됩니다. 따라서 운동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파동은 다른 항은 전부 0이 되고 남은 항은 식과 같이 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 양자 조건인 위상평면의 폐쇄 경로 적분 PDQ는 NH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 양자 조건을 위상 PQ 평면에서가 아닌 QT 평면에서 한 주기에 대해 적분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한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이기 때문에 0초부터 1 나누기 U까지 시간에 대하여 적분을 하는데 이때 위치에 대한 미분을 시간에 대한 미분값으로 변환하고 앞서 구한 Q를 시간에 미분한 값을 대입하여 적분을 하게 됩니다. 적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은 사인 함수와 유사한 단순 파동을 한 주기 적분한 것이기 때문에 0이 되고 세 번째 항은 상수만 있는 항이기에 적분이 주기값을 갖게 되어 세 번째 항만 남아서 양자 조건의 결과는 식과 같이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Q는 실수값으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Q의 공액 복소수 값인 Q스타와 같아야 합니다. 공액 복소수는 어떤 수를 실수와 허수로 표현하는 복소수로 표현할 때 허수가 부호가 반대되는 수를 말하는 것으로 복소수와 공액 복소수의 곱은 항상 실수가 됩니다. 따라서 실수로만 이루어진 수는 공액 복소수와 같게 됩니다. 그런데 Q가 실수이면, 즉 Q는 Q스타이면 Qn 타우 스타는 Qn 마이너스 타우가 됩니다. 이것의 증명은 별로 어렵지 않게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따라서 Qn 마이너스 1은 Qn1 스타가 되고 식은 Qn1 곱하기 Qn 마이너스 1은 Qn1 곱하기 Qn1 스타가 되며 이것은 Qn1의 절대값의 자승이 되고 이 값이 NH 나누기 8파이 자승 MU가 얻어집니다. 이것이 본편의 마지막에 보인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번 편은 본편 9번째 편의 보조편으로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의 확장을 위한 노력에 대한 수학적 유도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편의 수학적 설명이 난해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용된 수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푸리에의 급수는 다항식으로 나타내고 여러 항들을 미적분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유도 과정의 수학을 이해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차근히 유도를 따라가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편의 유도는 하이젠베르크의 양자 이론의 설명과 비교를 하기 위한 사전 설명으로 자세한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후에 양자 이론의 수학과 비교를 위하여 고전 이론의 수학적 형태를 파악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